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음성에서부터 손동작에 이르기까지 김일성과 비슷한 모습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클로즈업 북한에서는 첫 공개 연설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통치수를 김일성, 김정일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 10만여 명의 군중이 모였다.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린 것이다. 주석단에 검은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이 등장했다. 또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정가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군 고위 간부들도 배석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백돌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성 생일에 북한 군 열병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는 등 모두 34종 880여 대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동원해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일제시대 빨치산 부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행진에 참가하는가 하며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열병식에 기마부대가 등장했다. 또한 최룡해 등 북한군 최고위 인사들은 낯선 흰색 군 예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모두 해방 후 청년 김일성 추석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연출이었다. 외견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과거 1948년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 입성과 같은 그런 복고풍 형태로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식 어떤 정치 복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이날 열병식에선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군, 정을 모두 장악한 김정은이 공개 연설을 했다. 김정은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곤군 역사에 전례 없는 오늘의 열병식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 불멸의 군 건설 업적을 길이 빛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김정은은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28살 청년의 목소리치고는 굵고 낮은 음성이었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유언으로 빛나는 1993년을 보내고 신심과 낙관에 넘쳐 전문가는 1994년 당시 82세였던 김일성의 음성과 같은 음역대라고 말한다.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기본 톤이 나오는데 그게 129Hz로 중저음 톤이에요. 김일성이 연설할 때 그 목소리 톤과 수치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고, 김일성이 70, 80대에 그 94년도에 연설했던 그런 그 발성률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82%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입을 작게 벌리고 책 읽듯이 연설문을 읽는 모습이나 구호를 외치며 한 손가락을 치켜드는 모습까지. 김정은의 연설 모습은 김일성과 매우 흡사했다. 북한 언론은 아예 김정은의 연설이 김일성을 떠올리게 한다고 선전했다. 역사의 그날 초국께선 연설을 하시던 우리 수령님 음성 그대로였고 열병광장 이는 이른바 북한이 김일성 일가 3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두혈통을 내세움으로써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고 누적된 경제난으로 생긴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매우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되는 그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으로서는 김일성이 했던 대중연설 형태를 모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인민들과 그 수령인 자신과 하나의 정치적 운명체라는 것을 직접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 20여 번의 연설 동안 군중을 응시하지 못하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연륜이 부족하고 후계자 세습 과정이 짧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이 연설 도중에 주어진 연설문을 읽고 대중을 응시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몸을 계속 흔들흔들 한다는 것은 아직 그 연설에 대한 준비라든가 현재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내재화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김일성은 연설 정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순간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당중앙위원회 둘의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김정은의 이번 연설도 김일성의 연설 정치를 답습했다는 지적이다. 빛나는 현실로 꼽히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과 김일성의 공통점은 현지 지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달 9일 김정은은 서해안 전방 초소인 초도를 방문했다. 김정은은 부대를 둘러보면서 군인들과 손을 잡은 채 사진을 찍고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 군인 가족들과 포옹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기념사진을 찍는 김정은의 모습은 소위 스킨십 정치를 펼쳤던 김일성과 닮은 모습이었다. 과거 김일성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농민들하고 같이 논두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등 매우 대중과 가까운 그런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군 장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함께 만나고 군대를 위해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과도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상대적으로 훨씬 개방적이고 대중친화적인 현지 지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김정일은 두 사람과는 다른 모습의 통치수를 보였다. 현지 지도에선 선정된 일부 주민들과만 접촉을 했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주민들과 멀찍이 떨어져 찍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대중연설도 거의 하지 않았다. 김정일의 공개 연설은 1992년 군 창설기념 열병식에서 외친 6초가량의 짧은 구호가 전부였다.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라! 김일성은 어젠다를 직접 설정하고 대중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달변형 연설가 스타일이라면 김정일은 아주 단문의 원포인트만을 강조하는 과묵형 연설가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서 두 사람이 좀 전혀 다른 형태의 연설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일의 통치술은 은둔과 비밀 정치라고 불린다. 김정일 스스로도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자신이 은둔자로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할 정도였다. 난 세상에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어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은둔 통치를 고수한 통치술 때문에 주민들에게 김정일은 두렵고 먼 존재였다고 전해진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김정일은 자신에 대한 신비화를 추구하면서 당 조직에 대한 지시를 통해 주민들을 국가 목표에 동원하는 데 그침으로써 김정일은 주민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은 되었지만 대중이 친근하게 느끼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그런 대중적인 지도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식 은둔 통치 대신 김일성식 대중 친화형 통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치 내용만큼은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인 선군 정치를 그대로 계승했다. 우리가 선군 조선의 존엄을 만대히 빛내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이번 연설에서도 주민 생활과 관련된 단어가 7차례밖에 언급되지 않은 것에 비해 군과 관련한 단어는 44차례나 언급됐다.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을 대중과 친근하고 활동적인 지도자로 선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이 젊고 그다음에 해외 경험이 있다라는 요소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개인적 경험들이 이런 북한 체제를 바꾸거나 북한 체제가 개혁 개방으로 가게 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